신화의 세계, 오늘의 주인공은 그리스의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이 시간은 헤라클레스의 일생을 짚어보는데요.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배경과 함께 엄청난 힘으로 인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그리고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또한 전형적인 영웅담인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통해 사건들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화의 세계 서양 신화 부분을 맡은 강대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히랍의 대표적인 영웅들 중에 셋을 다뤘죠. 오늘은 히랍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라는 여자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신들과 거인들이 전쟁을 벌일 때 인간이 있어야만 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그래갖고 제우스가 특별히 계획적으로 헤라클레스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알크메네는요, 암피트리온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좀 결혼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웠습니다. 자기 집안이 이제 집안끼리 싸움 때문에 자기 집안이 거의 멸족이 됐는데요.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면은 자기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갖고 신부를 얻어놓고 이 암피트리온은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제우스가 더 먼저 와가지고 자기가 암피트리온인 것처럼 와서 전쟁터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 알크메네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우스가 밤의 길이를 3배로 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보통 사람의 3배의 힘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암피트리온이 와보니까 벌써 자기 아내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과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바람을 폈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이렇게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난밤에 왔던 것이 제우스라는 걸 알고서 알크메네를 화형하던 걸 멈추게 되는데요. 그때 제우스가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가지고 화형하는 걸 멈추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통통하게 생긴 여자가 지금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고요. 거기 불 붙이는 사람이 양쪽에 있고 위에서 물을 붓는 여자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알크메네 화형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피트리온이 알크메네를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도 잠자리를 같이 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둘 중에 쌍둥이 중에 하나는 제우스 아들이고 하나는 인간인 암피트리온의 아들입니다. 그때 같이 태어난 아이가 이피클레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헤라는요, 이때 제우스가 이제 굉장한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걸 알고서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고 그 후에도 두고두고 헤라클레스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헤라가 꾸민 일 중에 가장 큰 거는 헤라클레스를 다스릴 어떤 다른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왕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제우스가 좀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자식을 낳게 됐다는 걸 알고서 그걸 막 자랑했어요. 조금 있다가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하나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이 지역 다 다스릴 거다. 그랬더니 헤라가 가서 얼른 다른 페르세우스의 자손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헤라클레스의 위협 12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12가지 일을 시킨 사람이 사실은 약간 좀 모자라는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지배할 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또 직접 해코지를 하려고 아기 자는 요람에다가 커다란 뱀 2마리를 들여보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들어가니까 이피클레스는 막 울고 보통 어린아이들처럼 그랬는데 헤라클레스는 그 뱀을 오히려 잡아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조각인데요. 어린아이가 뱀을 거의 데리고 놀고 있고요. 저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도 뱀을 하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저 사건 때문에 쌍둥이 중에 누가 제우스 아들이고 누가 인간의 아들인지가 드러났는데요. 요 결과 때문에 암피트리온이 사실은 저 일을 일으켰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자기 자식인지 보려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헤라클레스가 어렸을 때 헤라의 젖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예, 다른 반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 헤라클레스는 너무 힘이 세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친 첫 번째 것이 리노스라는 음악 선생을 때려 죽인 일인데요.
헤라클레스는 힘이 세니까 성격도 굉장히 괄괄해가지고 아마 좀 음악 교육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류이라라는 악기를 이렇게 류이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류이라를 연주하는 걸 배우다가 잘 못하니까 선생은 야단을 쳤더니 그걸 참지 못하고 선생을 때려가지고 선생이 죽습니다. 굉장히 비교육적인 그런 사건인데요.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쯤에 이렇게 류이라를 들어서 막으려고 그러고요. 수염 없는 젊은이가 지금 선생님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내고 나니까 암피트리온도 좀 곤란해서 이 아이를 들판으로 보내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굉장히 나중에 큰 인물이 될 뭐랄까 싹수가 보인다 그럴까요?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이웃 나라하고 또 전쟁을 벌여서 사실은 이웃 나라에다 공물을 바치기로 돼 있는데 공물 받으러 온 사절들을 괴롭힌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또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암피트리온 일가가 테바이에 있었는데 테바이 왕이 자기 딸을 저기한테 헤라클레스한테 아내로 주어가지고 메가라라는 여자인데요. 그 여자가 이제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아이가 몇 태어났는데 나중에 헤라가 이 헤라클레스한테 광기를 보내가지고요 미쳐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게 바로 12가지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위협은 이제 헤라클레스가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왕, 아까 말한 대로 그 왕의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12가지 중에 6가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서 하고요. 뒤에 6개는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6개 중에 맨 앞에 2개는 무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 게 사자, 네메아라는 지역에서 사자를 죽인 건데요. 이 사자는 그 몽둥이로 때려도 뭐 끄떡없고 칼이나 창이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튼튼한 가죽을 가진 존재여서 화살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목을 졸라가지고 죽인 다음에 칼이 안 들어가서 그 가죽을 벗길 수가 없어서 그 사자 발톱으로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헤라클레스가 그 후에 이렇게 항상 두르고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나 그림에 보면요, 헤라클레스는 항상 사자 가죽을 두르고요, 머리에 사자 이렇게 두개골을 쓰고 있어서 사자 인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협은 말하자면 방어 무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자 그림을 좀 보실까요? 여기 주하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약간 들어가지고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사실은 좀 원시적인 영웅입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는 무기도요 좀 원시적인데요. 몽둥이 그리고 활도 조금 이제 굉장히 원시 시대부터 온 거라서 그 2가지가 헤라클레스의 전형적인 무기인데요. 이 두 번째 모험, 두 번째 위협은 그 활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휘드라라고 하는 보통 머리가 9개 있는 걸로 되어 있는 뱀과 싸운 건데요. 그 휘드라는 이 머리를 치면은 그 자리에서 2개가 솟아나기 때문에 이 헤라클레스가 이 휘드라하고 싸울 때는 자기 조카 이올라우스라는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았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올라우스는 아까 그 헤라클레스와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얘기한 그 이피클레스의 아들입니다. 그 헤라클레스하고 그 이올라우스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주인공과 그 도우미 이런 모양으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히라브의 속담에 있다금 나오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그 머리 9개 달린 휘드라하고 싸울 때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목을 베고 나면은 이올라우스가 와서 불로 그 자리를 지져서 둘이 나오는 거를 막고요. 가운데 하나는 죽지 않는 머리라서 베가지고 땅에다 묻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올라우스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헤라가 개를 보내가지고 커다란 개가 와서 헤라클레스를 물어서 그 헤라클레스도 역시 자기도 그럼 딴 사람 도움 받겠다 그래갖고 이올라우스를 부른 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개 자리에 보면은 다리가 하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헤라클레스가 짓밟아가지고 다리 하나 떨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휘드라 그림 보시죠. 가운데 이 밑에는 굉장히 굵고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리가 많이 있는 뭐 딴설에 따르면 머리가 100개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리기가 귀찮아서 그런지 보통 이렇게 9개 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왼쪽에 사자 가죽 쓰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 사람은 이렇게 불을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휘드라를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독뱀이니까 독샘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다가 그 즙을 가지고 헤라클레스 자기 화살을 담가가지고 독화살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고요. 맨 나중에 자기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이올라우스가 도와줬기 때문에 에우리스테우스가 트집을 잡았어요. 이거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10개만 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기서 하나 늘어났다 그럽니다. 조금 이따 딴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6개 중에 2개 지나갔죠? 그 다음 4개는요. 농산일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도 농사 짓는 분이 혹시 집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농산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멧돼지, 고라니, 그리고 산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신기하게 여기 맞아요. 거기 3개에다가 지금 이제 헤라클레스가 다음에 할 일이 그 멧돼지와 싸우는 거, 사슴과 싸우는 거, 그리고 새떼와 싸우는 것, 거기다가 그 외양간 청소하는 것 4개가 덧붙거든요. 그래서 농업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는데 농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가 쉽습니다. 그 중에 사슴 얘기를 먼저 하죠. 이 순서는 작가마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지명은 너무 어려우니까 외우지 마세요. 지명 뭐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캐리네이아의 사슴을 잡았는데 사슴이 뿔이 황금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아르테미스에게 바쳐진 신성한 동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1년 동안 쫓아다녀서 잡았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아르테미스가 항의해가지고 이거 사실은 나도 남이 시켜서 온 거다라고 얘기해서 겨우 수습이 됐다 그러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헤라클레스가 막 뿔을 부러뜨리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왼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는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아폴론 신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도 보이죠? 가운데 헤라클레스의 전형적인 무기입니다. 자, 사슴 됐고요. 또 그다음에 멧돼지 잡는 것도 뭐 싱겁습니다. 그냥 눈 속에 몰아놓고 잡았다 그러는데요. 그보다는 그 멧돼지 잡으러 갈 때 켄타우로스들하고 싸운 일이 또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에 보면은 켄타우로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하체는 이렇게 말로 돼 있고요. 거기 상체는 사람이 돼 있죠. 그래요. 그런 존재인데 반인 반만데요. 그 켄타우로스들은 대체로 성격이 못 됐는데 그 중에 좋은 존재도 몇 있습니다. 그래서 폴로스라는 존재가 헤라클레스를 접대를 하다가 헤라클레스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야, 술 좀 마시자 그래갖고 술떡 열었더니 그 냄새 맡고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동이 나서 그때 헤라클레스가 화살로 다 쏴가지고 거의 다 그때 죽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폴로스도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다 떨어뜨려가지고 자기도 발등에 맞아서 죽고요. 또 켄타우로스 중에 가장 현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케이론, 뭐 아킬레우스도 키우고 또 뭐 다른 이아손 같은 존재도 키운 그 켄타우로스인데 그때 실수로 역시 죽었다라고 보통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겪은 다음에요. 멧돼지 사냥을 가는데 멧돼지 잡는 건 뭐 정작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멧돼지를 금방 잡아가지고 데리고서 저 에우리스테우스한테 갔는데요. 한번 그림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멧돼지를 지고 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좀 자세가 낮고 독 속에 들어가 있죠. 에우리스테우스가 겁이 나가지고 청동 단지를 땅에다 묻어놓고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 무서운 거 가져오면 여기 오지 말아라. 그리고 성 밖에서 보고해라. 그래서 뭐 무서운 거 가져올 때마다 저렇게 도간에 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새떼 얘기입니다. 스팀팔로스라는 그 늪이 있는데요. 거기에 새떼가 모여가지고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막 지나가는 사람도 해치고요. 또 그 새똥이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경작지를 막 해치고 그래서 그거를 퇴치하는 게 이 헤라클레스가 할 다음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헤파이스토스가 줬다는 좀 색다른 도구가 사용되는데요. 소리를 내는 기구입니다. 딸랑이거나 아니면 딱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그걸 울려가지고 새들을 다 날린 다음에 보통 화살로 새들을 제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도기 그림에 보면은 이 화살이 아니라 새총 비슷한 걸로 아니면 물맷돌 비슷한 걸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요. 여기가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새들이 있고 꼭 뭐 새총 당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저 새떼 사냥이 끝나고 나서는요. 외양간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아우게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양신의 아들인데요. 원래 태양신이 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또 한 번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소가 무지무지 많은데 그 몇 년이고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외양간에 똥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 만에 치우는 게 이 헤라클레스가 할 일이었습니다. 딴 일들은 다 힘을 썼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꾀를 쓴 걸로 유명합니다. 그 근처에 흐르는 강 2개를 이렇게 도랑을 파서 끌어들여가지고 외양간 허물고 거기로 똥을 한꺼번에 수세식으로
쓸어낸 걸로 유명합니다. 한번 여기 조각을 보시죠. 이렇게 지렛대를 사용해가지고 벽을 허물고 있는 헤라클레스고요. 오른쪽에는 아테네 여신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자기 자신의 몸도 허물어졌다고 제가 이따금 농담하는 그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그 6개가 지나갔는데요. 그 다음 6개는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서 뱅뱅 돌았었는데 그 다음 6개는 세계의 동서남북 4개 하고요. 4군데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세상 끝 어딘지 모르지만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저승 이렇게 지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상의 남쪽 히랍을 중심으로 볼 때요. 크레테에 가서 황소를 잡아온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 황소는 우리 지난번에 테세우스 할 때 나왔었습니다. 테세우스가 마라톤에 가서 어떤 황소를 잡았다 그랬고요. 그 황소는 그 전에 크레테의 왕인 미노스에게 그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게 그 머리는 소고 몸뚱이는 사람인 미노타우루스를 낳게 해줬다고 그 다음에 미쳐서 날뛰다가 헤라클레스한테 잡혀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막 그냥 동쪽에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여기저기 나오는 굉장히 바쁜 소인데요. 여기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는 조각들이 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벽에 둘러져 있던 겁니다. 지금 소와 싸우고 있는 헤라클레스가 있고요. 저렇게 헤라클레스한테 잡혀와서 그 다음에 마라톤에 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테세우스한테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의 북쪽으로 가가지고요. 사람 잡아먹는 말을 데리고 옵니다. 그거는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 그 말 주인이었는데요. 애당초 말한테 자꾸 주변 사람들 잡아가지고 먹여서 식인마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헤라클레스가 가서 주인을 잡아가지고 그 말한테 먹이고 끌고 온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각, 청동 조각 아름다운데요. 이런 거를 말 2마리를 데리고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런 거 데리고 오면 에우리스테우스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풀어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풀어줬더니 자기 집으로 간다고 북쪽으로 가다가 올림포스 산쯤에 가서 들짐승한테 잡혀 먹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사나운 말인데 조금 허망하게 이렇게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남쪽하고 북쪽 했는데요. 그 다음에 세계의 동쪽으로 가면 아마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의 허리띠를 구해오는 게 요거는 에우리스테우스 딸이 그 허리띠 갖고 싶다 그래갖고 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갖고 허리띠를 받기로 했는데 헤라가 중간에 또 계략을 써가지고 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 아마존 여왕 납치하러 왔다고 막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전쟁이 나서 헤라클레스 일행이 그 아마존들과 싸웠던 걸로 돼 있고요. 그때 테세우스도 같이 가서 아마존 여자를 하나 얻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이 그림은 저기 헤라클레스가 그 북쪽으로 갈 때 그 디오메데스의 말을 구하러 갈 때 어떤 여자를 하나 구합니다. 알케스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자인데요. 아름답고도 현숙한 굉장히 그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남편이 아폴론 신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알케스티스의 남편 아드메토스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폴론이 어찌나 잘해줬는지 그 사람이 죽지 않을 방법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죽을 날이 되면은 자기 대신에 딴 사람을 구해서 죽게 하면은 너 안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아드메토스가 딴 사람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대신 죽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나이 드신 부모님도 거부하는데 할 수 없이 아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서 헤라클레스가 북쪽으로 가다가 그 집에 머물렀는데 맨 처음에는 무슨 나쁜 일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막 술 먹고 노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집 아내가 죽게 돼서 그 무덤가에 기다렸다가 그 죽음의 신하고 싸워가지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온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비극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에우리피데스가 쓴 그 알케스티스라는 작품이 남아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냥 헤라클레스가 싸우지 않고 페르세포네가 아내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승으로 돌려보낸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테이튼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가운데 하얗게 누워 있는 게 알케스티스고요. 다른 사람들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오른쪽에 사실 컴컴해서 얼굴을 잘 안 보이죠? 다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까만 존재하고 싸우는데 그 건장한 산의 등 쪽에 사자 머리가 좀 보입니다. 사자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어서요. 저거는 아까 그 말 구하러 갈 때 있었던 얘기고요. 세계 동쪽으로 간 얘기는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존들하고 만나서 이거 협상이 잘 돼가지고 헤라클레스 좀 어리게 그려졌죠? 수염도 없이 몽둥이를 짚고서 지금 허리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세계의 동쪽으로 가서 했던 일이고요.
세계의 서쪽으로 가서 한 일은요, 게리온이라는 삼중인간과 싸워가지고 그 사람의 소를 가지고 온 그 일입니다. 요건 그림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낫겠네요. 이게 이제 게리온입니다. 게리온은 세계 서쪽에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세계가 이렇게 뭐 평평하지만 둥글게 생겼고요. 그걸 빙 둘러서 오케아노스라는 강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게리온은 그 오케아노스라는 강 가운데 있는 섬에 살았는데 역시 소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요 게리온과 싸우는 게 이제 헤라클레스의 일인데, 게리온은 보통 삼중인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세 사람이 허리 부분만, 그러니까 하체도 세 사람분, 상체도 세 사람분인데 허리 부분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에는 상체는 셋이고 하체는 그냥 하나죠? 그래요. 일종의 삼중 샴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밑에 개도 누워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 머리가 둘 달린 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다 써 있는데 아마 헤라클레스가 뭐 그렇게 삼중인간이긴 하지만 헤라클레스도 보통 사람 3배 이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싸워서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 싸우는 과정보다도 사실 오케아노스 일단 건너가야 되죠. 섬에 있으니까. 그래서 배가 필요했는데 그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단지 같은 거 타고 있죠? 밑에는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문어 같은 게, 쭈꾸미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항상 저렇게 눈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 그립니다. 저게 술잔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태양신한테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신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마차 타고 지나간 다음에 서쪽에서는 저걸 타고 이렇게 세계를 빙 돌아가지고 다시 동쪽에 가서 다음 날 떠오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헤라클레스가 화살을 겨눴더니 태양신이 보고 그놈 용기가 대단하네. 그래갖고 내가 이거 빌려준다 하고 빌려준 걸로 그렇게 좋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헤라클레스가 화살로 위협을 해서 뺏어갔던 게 아닌가 원래는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도 사실 그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저 소떼를 뺏으려는 사람도 많았고요. 나중에는 헤라가 쇠파리를 보내가지고 소떼가 다 흩어져서 그거 수습하느라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결국 다 잡지를 못해가지고 유럽의 여기저기, 특히 히랍 북쪽에 그 나중에 들소떼가 있었는데 그게 요때 서쪽에서 온 그 소떼라고 합니다. 자, 세계 동서남북 다 갔죠? 자, 이제 갈 때는 저승을 맨 마지막 거로 남겨놓고 세상 끝. 자, 세상 끝 가는데 사실 어떻게 갈지도 몰라서 가다가 그 어떤 바다의 노인이라는 존재한테 길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서 한 일은 여기 그림을 일단 보실까요? 세상 끝에 가면 어딘지 모르는데 오케아노스 가까이에 사과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황금 사과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헤라클레스가 이걸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가다가 뭐 악당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두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 황금 사과를 따가지고 왔다는 판본이고요. 또 하나는 아틀라스, 요 지키는 그 존재들 헤스페리데스라고 하는데요. 아틀라스 딸들이기 때문에 그 아틀라스한테 부탁을 해서 아틀라스가 대신 갔다고 하는 판본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판본에 따르면은 아틀라스가 거기 가는 사이에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야만 했다 그래요. 아틀라스가 받아가지고 와서 하늘 떠받들기가 그러니까 꾀를 내서 내가 이거 대신 갖다 주면 안 되냐. 헤라클레스가 나 그거 좋은데 일단 여기 어깨 받침 좀 바로 할 테니까 그 사이에 당신이 좀 받들어 달라. 그래갖고 다시 아틀라스가 받치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도망친 걸로 돼 있습니다. 테세우스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민담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속임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판본, 자기가 가서 직접 가져왔다는 판본에는 여기 뱀이 보이죠? 저기에 라돈이라는 뱀인데요. 머리가 뭐 여러 개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냥 그리기 귀찮으면 2개만 그리기도 하는데 저 뱀을 죽이고 혹은 잠재우고 가지고 왔다라는 그러한 판본도 있습니다. 자, 이제 딴 데 다 갔으니까 갈 데가 저승밖에 없어요. 아까 하나 빼먹고 왔는데 맨 처음에 10개 시켰다가 이올라우스가 도와줬다 그랬고 하나 늘어났다 그랬죠? 또 하나 늘어난 거는 외양간 청소 때입니다. 그때 헤라클레스가 자기가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가가지고 청소해 줄 테니까 청소비를 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우게이아스는 너 이거 어차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나 이 청소비 못 주겠다. 그리고 또
그 에우리스테우스는 너 돈 받기로 했으니까 이거 인정 못 하겠다. 그래갖고 하나 더 늘어나서 12개로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위협으로 저승에 가서 이제 머리 셋 달린 개를 데리고 오는데요. 원래는 그 하데스하고 싸워서 뺏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순한 판본에는 무기만 안 쓰면 그냥 잡아가도 된다 그래갖고 목 졸라서 데리고 왔고, 그걸 가지고 왔더니 또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에우리스테우스 왕이 이렇게 단지 속에 숨고 도로 갖다 주라 그래갖고 저승으로 그냥 돌려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처럼 많이 이렇게 머리 있는데 있는 거는 뱀입니다. 저승 갔을 때 한 가지 특별한 일은 그 테세우스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테세우스가 페이리토스 따라서 저승 갔다가 망각의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헤라클레스 가서 보고 이 사람 주범도 아닌데 보내주는 게 어떠냐. 자, 이제 12가지 위협이 다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가 서둘러서 한 일은 그동안 자기한테 그 나쁘게 대해줬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비 안 낸 아우게이아스한테 쳐들어가고요. 또 자기 딸 구해준 값을 안 낸 그 트로이아의 라오메돈한테도 쳐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두른 일은 결혼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자기 첫 번째 결혼해서 난 아이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요. 그 먼저 여자하고 헤어지고요. 그 저승 가서 멜레아그로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는 걸 듣고서 그 누이하고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아네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러 이 사람한테 구원하러 갔더니 벌써 이웃에 있는 강물의 신이 와가지고 구원을 하고 있어요. 아켈로스라는 강인데요. 이 물의 신들은 모습을 잘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하고 이 아켈로스하고 두 사윗감이 말하자면 이제 결투를 벌여가지고 이긴 사람이 여자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 아켈로스가 황소로 변했을 때 헤라클레스가 뿔을 부러뜨려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처갓집에 사는데 또 실수로 애를 죽여요. 이렇게 툭 건드려가지고 잘못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거기 살지 못하고 다시 이제 딴 땅으로 떠나가다가 거기서 그 네소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강을 건너게 되는데 거기에 네소스라는 존재가 있다가 헤라클레스는 힘이 좋으니까 강을 그냥 건너가는데 네소스가 반인 반만대 뒤에 딴 사람을 태우고서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데이아네이라를 거기 태워주겠다고 그래갖고 가는데요. 이 네소스가 가다가 갑자기 데이아네이라를 겁탈하려고 그래갖고 헤라클레스가 멀리서 보고 화살을 날려서 그 데이아네이라를 그 네소스를 쓰러뜨리고 데이아네이라를 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은 아까 말한 대로 휘드라의 그 독에다 담근 그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네소스가 죽으면서 자기가 어떤 화살에 죽는지 아니까 자기 그 데이아네이라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내 피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남편의 사랑을 잃게 되면은 그 옷을 자기 피에다 적셔가지고 남편한테 입히라고. 그런데 그 데이아네이라가 그 말을 듣고 피를 몰래 받아놔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한 다음에 그 처음에 이올레 주지 않았으니까 그 이올레를 얻겠다고 가서 오이칼리아를 함락을 하고요. 이올레 데리고 오는데 데이아네이라가 드디어 이 약을 쓸 때가 왔구나. 그래갖고 그 피에다 적셔가지고 옷을 남편한테 보냈는데 그걸 헤라클레스가 입고서 이것들이 막 몸으로 막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너무 괴로워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딴 사람한테 불 붙여달라 그래갖고 거기서 타서 죽고, 인간한테서 받은 부분은 다 타고 신에게 받은 부분은 하늘로 올라가서 헤라클레스가 신이 됐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는 그 헤베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그 신답게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헤베는 청춘의 여신이거든요. 헤베가 헤라클레스가 헤베와 결혼했다는 거는 영원한 청춘을 얻게 됐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